전 세계 국가별 국적마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본 사람들은 흥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적마크는 군용 차량의 차체 또는 군용기의 기체에 그 차량 또는 기체가 소속된 국가를 식별하기 위해 그리는 원형의 도안으로 특히 공군 군용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나라 국기의 색깔을 바탕으로 하여 비슷하게 그리는 예가 많은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한눈에 봐도 캥거루, 뉴질랜드는 키위를 연상케 하는 색 조합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국적마크 도감을 보던 사람들은 뜬금없이 아프리카에서 태극마크를 발견하고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이 국가는 바로 앙골라였습니다. 앙골라 공군은 8,000명 규모로 나름 전력이 잘 배치되어 있어 아프리카 군대의 공군치고 상당히 막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EMB 314 공격기 6대, MiG 21, 23은 각각 24대, 22대를 보유하고 SU 시리즈 42대, Mi 헬기 65대를 비롯해 C-212 수송기 4대까지 보유해 다소 낡은 기체일 뿐 유럽과 공산권 국가의 공군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내에서도 나름 손꼽히는 항공 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골라 공군 마크가 태극 마크와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앙골라는 포르투갈령으로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 1961년에서 1975년 독립전쟁 이후 2002년까지 내전으로 근 50여 년 동안 피바다가 되었던 땅입니다. 특히 독립 이후 앙골라는 부족 갈등,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 문제, 자원을 둘러싼 열강들이 개입하면서 최초 독립전쟁을 이끌던 주요 단체인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앙골라 민족해방전선, 앙골라 전면독립연맹이 골고루 섞인 내각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앙골라의 45%에 달하는 사람들이 앙골라 전면독립연맹을 지지하였기 때문인데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이 막강한 군사력을 무기로 공산정권인 앙골라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앙골라 전면독립연맹과 앙골라 민족해방전선이 임시적으로 동맹을 맺고 앙골라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판박이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국과 미국, 남아공은 민주정부를 지원하고 소련과 쿠바는 본격적으로 앙골라 인민공화국을 지원하며 장기전으로 갔는데 이 앙골라 내전이 지속된 것은 앙골라의 풍부한 지하 자원인 석유와 다이아몬드를 각각 장악하여 경제력이 괜찮았기 때문이었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앙골라는 산유국으로 생산량 4위인 다이아몬드 산출량도 높은 나라로 특히 석유는 매장량이 100억 배럴 플러스 알파로 추정되어 세계 석유산 업계가 군침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상록수 부대의 최초 파병이자 한국이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최초로 참여한 것은 93년 소말리아 파병과 95년 앙골라 파병으로 이 내전 종식 후 평균 11.1%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앙골라가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시기 한국의 공병대대가 UN의 평화유지군으로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1993년 UN 안보리는 앙골라 정부 반군 간 제2차 평화협정 이후 이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의했고 이에 제3차 UN 앙골라 검증 임무를 맡은 대대본부 22명, 지원대 48명, 공병대 128명 등 198명이 파견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앙골라 치피파 지역의 8개소 교량과 우안보 지역의 2개소 비행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수용시설 등 5개소의 부지정리 작업과 61회에 걸쳐 장비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인도적 대민 지원의 일환으로 희망의 샘을 설치해 현지 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앙골라는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80여 종의 지뢰 최대 1천만 개가량이 전국에 깔려있는 데다 UN이 88년부터 3번에 걸쳐 앙골라 UN 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평화회복 노력을 벌여 가까스로 거의 휴전 상태를 이끌어냈던 상태였죠. 말로는 휴전했다고 하지만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UN이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할 전투 공병 200명을 파병해 주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자 당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UN과 협력 관계가 중요한 시기였지만 한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검토한 결과 지뢰 제거 임무를 감당하기엔 제한 요인이 많았던 것이죠. 이에 조사단이 파괴된 교량과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며 설득해 1113야 전공병여단을 모체부대로 한 건설 공병대를 파견했다지만 앙골라 중부 지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한국군은 어차피 지뢰로 인한 위험 부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병대대는 기본적인 지뢰 제거용 롤러도 없는 상태로 주둔지인 앙골라 중부 우안보까지 조심스럽게 진군해야 했는데
특히 앙골라는 공병이 파견되는 10월부터 8개월간 우기로 일단 지뢰를 제거한 지역조차 언제 다시 지뢰밭이 될지 몰랐습니다. 이 같은 악조건 때문에 앙골라에서 활동하는 나라는 인도, 짐바브웨 등 후진국이 대부분으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병을 꺼리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파병을 결정한 데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북한과 더 가깝게 지내온 앙골라와의 친선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진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앙골라에는 30여 개국에서 파병된 4,700여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이 7,000명으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비교적 활동이 안전하다는 희망도 있었죠. 유엔이 부여한 주 임무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제2의 도시 우안보를 경유하여 남부의 루빙고를 잇는 주도로 보수 및 파괴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었는데요. 지뢰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어 난이도가 높은 공사였지만 공병대대는 특유의 성실성과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치파파 8개소의 교량을 개통시킨 것 이외에 우안보 지역의 2개소의 비행장을 복구하고 수송시설 부지 정리, 도로 신설 1.5km, 장비 및 기술 지원 등 부가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희망의 샘 설치 이외 추가적인 대민 지원 방역 및 의료 지원, 새마을 청소 지원, 고아원 성당 보수, 사랑의 학교, 태권도 학교 운영, 마을 회관 보수, 영농법 설명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며 1년 3개월의 파병 동안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나라의 위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쿠이마교 교각은 앙골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내전으로 부서지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앙골라에서 복구된 교량 중 가장 길고 큰 공사였지만 뚝딱뚝딱 성실한 데다 일머리가 있는 공병대는 빠른 속도로 해치웠고 앙골라 국영방송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로 찬탄 속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나 미국의 공병들이 2달에 걸쳐 해야 할 일을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었죠. 눈앞에 보이는 곳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빙 돌아가야 했던 앙골라인들이 5분 만에 뚝딱 이동하게 되자 그 고마움은 말도 못할 지경으로 앙골라 전역에서 한국 부대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이를 기념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아 나섰는데요. 순박한 이들이 생각한 귀엽지만 의미 있는 보답이 바로 새로 생기는 공군 부대 마크를 태극기 문양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앙골라는 1976년 북한과 수교하고 1980년대에는 대통령이 3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북한은 앙골라의 군사교관과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등 군사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후로 앙골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상업적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오랜 우방인 북한을 손절하고 한국에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내전 당시 돈이 없어서라기보단 그것을 채 배송받지 못해 굶던 나라로 최근에는 시추선을 한국의 제작 주문에 가져갈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밑바탕으로 한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예상하셨듯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앙골라는 현재 중국과 연이 닿았다가 낭패를 본 나라로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2004년 10월 정부개발원조 명목으로 융자한 20억 달러를 앙골라는 날마다 석유 1만 배럴씩 17년 동안 중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수주하고 설비, 자재, 심지어 하급건설 인부 같은 노동자마저도 몽땅 중국에서 가져다 써서 정작 지원 대상인 앙골라에는 한 푼도 돌아가지 못했고 이때 잠입한 중국인들이 열약한 앙골라의 경제체계를 손쉽게 장악했습니다. 더구나 앙골라 프로젝트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공을 들인 사회인프라 공사는 원성이 끊이질 않는데요. 송전탑에서 민가의 전봇대로 전기를 이동시키는 송전선이 너무 얇아 중간에 끊어지고 동네 전체에 정전이 나는 것은 일상으로 현지의 부실공사와 부패까지 겹쳐서 중국계 기업에서 깔아놓은 고속도로는 1년이 아니라 거의 매월 아스팔트 바닥이 주저앉아 구멍이 나고 있죠. 건물의 경우 외부는 그럴싸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콘크리트 바닥에 벽돌만 있어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가 대대로 작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한 푼 보상도 없이 땅을 빼앗아 중국인에게 넘기게 되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광분하여 앙골라인이 중국인 농장 직원을 죽여 수감되었을 때 앙골라 토착민 수천 명이 석방과 함께 중국을 끌어들인 정부를 타도하자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죠. 혐중정서가 만연한 앙골라는 특히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3명의 중국인이 현금을 노리는 토착민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가 하면 2016년 중국인 4명이 실종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일이 있었죠. 2020년 중국인 근로자들이 시노팜 백신을 맞고 앙골라에서 집단 감염시킨 것을 생각하면
괜한 감정은 아닙니다. 거금을 들여 국가 도약을 꿈꾸던 앙골라는 왕서방 손에 닿으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예시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병대대의 능력과 마음 씀씀이를 기념하는 앙골라 공군의 태극 무늬가 더욱 새삼스럽게 민중의 가슴에 박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